모르겠다. 일단은 이렇게 갑시다. 저기. 자,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경우의 수가 이거야, 뭐 이건 이렇게 세는 거야, 뭐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뭐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그냥 공부를 하면 된다, 뭐 요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확통에서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바래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래. 시행과 사건,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시행이라는 건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거야. 이때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사건입니다. 정확히는 사건은 어떤 결과의 모임을 사건이라고 한다. 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그러면 1이 나올 수 있죠. 2가 나올 수 있죠. 3이 나올 수 있고 4가 나올 수 있고 5가 나올 수 있고 6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얘가 사건입니다. 이걸 모아서 1, 2, 3, 4, 5, 6 이 나올 수 있다. 요게 사건입니다. 이때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집합의 원소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사건의 원소들이고요. 결과라고 하는 건 사건의 원소들이고, 그래서 사건이라는 건 결과의 모임, 집합이다. 집합이다. 우리한테 누가 짝수가 나오면 주사위 걸었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2, 4, 6 이렇게 이제 모아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는 건 짝수라는 게 나오는 짝수라는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사건인데 그걸 모아서 2, 4, 6 하고 집합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건은 결과의 모임이 사건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라는 건 그래서 이 결과들의 개수, 다시 말해서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했던 거다. 경우의 수라는 건 결과의 개수,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이런 결과, 이런 결과, 이런 결과가 있어. 몇 개가 있다. 그러한 경우의 수는 결국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했던 거구나. 사건은 집합이고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라고 하는 경우의 수, 결과들의 개수다.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이게 세 가지, 이게 네 가지, 이거 겹쳤네, 뭐 이런 걸 하던 것들을 집합에는 우리가 조금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뭐 드모간의 법칙, 뭐 흡수법칙,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쓸 수가 있더라.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것들을 갖다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온전히 머리로 다 때려서 이렇게 해야 됐던 것들을 기호 도움을 받으면 계산이 돌아가니까 사실 그게 더 편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학의 체계로 이 경우의 수들을 밀어 넣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거기에 밀어 넣어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집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수학에서 이걸 다시 이해해 보자. 뭐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집합 안에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게 몇 개다, 이런 부분은 여전히 앞에서 했던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 뭐 중복 조합이니 뭐 이런 것들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확률을 정리를 할 때 집합을 이용해서 뭐 설명을 내가 이제 실제로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다 하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이 집합이라는 건 애초에 대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뭐 그냥 그런 표현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배경은 그렇습니다. 밑에 42쪽에 보면 시행이라는 건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이때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어쨌든 이 표본 공간 중에서 몇 개를 갖다가 모아놓은 새로운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 중에 원소가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을 뭐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이건 내신고사 3일 전에만 봐도 뭐 사실 충분합니다. 이건 우리한테 이걸 뭐 물어보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쭉 읽어두면 되고요. 전 사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전 사건이라는 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공사건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다시 말해서 전체 집합이 전 사건이에요. 전체 집합이 전 사건입니다. 경우의 수를 결과들을 다 모은 거, 다 모은 게 전 사건. 공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건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없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8 이상이 나오는 사건. 아니, 선생님 주사위 던졌을 때 어떻게 8 이상이 나옵니까? 아니, 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봤니? 그냥 그런 사건. 안 되면 집합에 아무것도 넣지 마. 안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게 공사건입니다.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밑에 보면 합사건, 곱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 사건과 B 사건의 합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합집합 기호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곱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A와 B에 대해서 A와 B가 모두 일어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해요. 얘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 얘가 A와 B가 모두 일어나는 사건. A와 B가 모두 일어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한다. 2의 배수, 3의 배수 교집합. 그러면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그러한 사건이겠죠. 그래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교집합이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그런 게 나오는 사건. 그래서 교집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얘랑 얘가 모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면 얘와 얘의 교집합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다음에 이제 여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사건은 뭐 여집합이에요. A가 일어나지 않는 것. 홀수. 주사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여사건. 홀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홀수가 나오지 않는 건 짝수가 나오는 거겠죠.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눈이 나오지 않는 사건 뭐 이런 것들.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3의 눈이 나오지 않는 사건은 A의 여사건, A의 C. 여집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은 뭐 전체 집합, 공집합,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런 거와 이제 별개로 우리가 이제 두 집합 사이에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일단은 오늘은 하나만 할 거예요. 배반, 독립, 종속.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단 배반만 할 겁니다. 어떤 집합과 또 다른 집합, 어떤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면 얘와 얘의 관계가 배반 사건인 그런 관계다라는 얘기예요. A가 배반 사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고 이건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 둘이 다 등장을 해야 돼요. 얘랑 얘를 놓고 봤을 때 얘네 둘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A와 B는 모두 일어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가 나오는 사건과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배반 사건입니다. 주사위를 탁 던졌더니 이게 딱 쪼개지면서 3하고 4가 나와. 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건 홀수이면서 짝수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사건, 뒷면이 나오는 사건 있다고 치면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앞면과 뒷면이 모두 나오는 그런 사건은 동전 하나 던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은 모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반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얘랑 얘가 모두 일어날 수 없는 거. 주사위를 던졌을 때 135가 나오는 사건과 주사위를 던졌을 때 2 또는 4 또는 6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건 서로 배반 사건이에요. 홀수가 나왔다. 그러면 짝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짝수가 나왔다. 그럼 홀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뭐 235 소수가 나왔다. 246 짝수가 나왔다. 얘는 만약에 2가 나오면 소수가 나왔다고 할 수도 있고 짝수가 나왔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소수가 나오는 사건과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론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야 라고 하는 건 결국은 겹치는 게 없는 겁니다. 겹치는 게 있으면 그 원소가 나왔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얘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과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2가 나오면 소수가 나왔다고도 할 수 있고 짝수가 나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수와 짝수가 모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이건 교집합이 있는 거. 이거는 교집합이 없어서 뭐가 나와도 아이고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거. 물론 이제 1, 2랑 3, 4 얘도 배반 사건입니다. 1, 2가 나오는 사건과 3, 4가 나오는 사건은 주사위에서 어떤 게 나와도 얘 아니면 뭐 다른 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얘랑 얘가 모두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둘 다 안 일어날 수는 있지. 둘 다 안 일어날 수 있는데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배반이라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데 실제로 그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되면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43쪽 가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면 2 나오는 또는 3이 나오는 또는 5가 나오는 뭐 이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이걸 모아서 소수들을 모아서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 거예요. 소수가 모여서 소수가 나오는 사건, 결과를 모아서 사건, 소수가 나오는 경우들을 모아서 소수가 나오는 사건 A입니다. 이때 이 A와 배반 사건, 얘랑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 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런 사건,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중에 뭐가 나올 수 있을 텐데 2, 3, 5는 안 넣고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건을 만드는데 2, 3, 5 안 넣고 만들어야 되니까 1이나 4나 6을 사용해서 사건을 만들면서요.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2의 세제곱까지 8개입니다. 1 아니면 뭐 14 아니면 46 아니면 뭐 16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총 8개가 있어. 그래서 얘랑 배반인 사건은 공집합 1, 4, 6, 1, 4, 1, 6, 1, 6 또 나왔다. 1, 4, 1, 6, 4, 6 1, 4, 6 뭐 이런 것들. 그래서 8개.
일단은 사건이 뭐구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조금 생각을 좀 의도적으로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내가 도통 설명을 못하네. 일단은 1-1 해봅시다. 뭐 차근차근 적어보면 됩니다. 8의 배수 8, 16 홀수 1, 3, 5, 7, 9 18의 약수 1, 2, 3 6, 18 2, 9, 18 그러면 배반 사건인 거 8하고 16 겹치는 게 없네요. A랑 C는 배반이에요. 기억 A랑 B 이 홀수 없으니까 여긴 홀수 여긴 8하고 16 그러면 A랑 B 겹치는 거 없어요. 배반 사건 어딨어? 겹치는 거 없어. 배반 사건 니은 A와 C 여기 8 없어. 16 없어. A와 C 배반 사건 디귿 B와 C B와 C 여기 홀수 있네요. B는 이제 홀수 여기도 1, 3, 9 홀수들이 있어요. 겹치는 게 있네요. 이건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 봅시다. 44쪽에 확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늘상 뭐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감각적으로 사용을 하죠. 일단은 모르겠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숨쉬면 계산하는 실력이 느는 그 타고난 그런 종족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만 돼도 뭐 외국에 있는 천재급의 계산 실력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 계산에 한정해서요. 근데 상당 부분 그 상식에 녹아 있는 게 있어. 우리가 뭐 3의 3배 뭐 그러면 그냥 숨쉬듯이 9 뭐 이런 게 나와. 가끔 27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정말 하이스펙이죠. 3의 3배 했는데 27이 나오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요. 뭔지 알죠? 3의 3배만 해야 되는데 3의 세제곱이 때 나오고 있는 심하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잘못 나오고 있는 그 감각이 조금 너무 이런 데 맞춰져 있을 수 있어. 어쨌든 자 우리가 뭐 8은 2의 몇 배냐 물어보면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8은 2의 4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나온다고. 계산을 할 때 뭐 공식을 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숨쉬듯이 나와. 확률 같은 걸 얘기할 때도 그냥 숨쉬듯이 나와요.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잖아. 뭐 그냥 나온다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 확률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확률이야 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수학적 확률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 오지선다형 문제는 5개 중에 골라서 맞추는 거니까 내가 이거 찍어서 맞출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근데 단답형 문제는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단답형이 찍었을 때 맞을 확률이 좀 더 높네요. 이상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경우와 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보통은 아닌 게 더 많으니까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생각을 하죠. 그 경우의 수라는 걸 이게 몇 가지가 있고 몇 가지가 있고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고 내가 원하는 사건의 원소들이 몇 개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설명했던 거 요거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통계적 확률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합니다. 계산을 하기가 좀 난감한 거예요. 어떤 농구 선수가 있어요. 이 농구 선수가 키가 184고 몸무게가 뭐 88kg이에요. 신발 사이즈가 310mm고요. 머리카락 개수는 144,765개입니다. 속눈썹 길이 중에 제일 큰 거는 3.1cm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유투에 성공할 확률은 9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런 것들은 너 오늘부터 내일까지 4만 번 던져봐. 그래서 던져서 몇 개 들어갔냐. 그래서 해보니까 그렇더라. 해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백신을 만들었어요. 드디어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사람들한테 자 이걸 맞으면 97%의 확률로 너는 이제 괜찮을 거야. 그 97%는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90하고 7을 더하면 97이니까 97%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 물론 이제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겠지만 이미 누가 맞아봤죠. 200명 맞아봤는데 대충 194명 정도가 이제 괜찮아졌어요. 항체가 생긴 거죠. 이게 괜찮아졌어. 그러면 97%. 이게 누군가 해본 겁니다. 해보니 그렇더라. 이런 게 있어요. 이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통계적 확률을 구하는 걸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냥 교육 목적상 물어볼 수는 있겠죠.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 야구 선수가 타석에 100번 들어가 봤는데 안타를 97번 쳤다.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 민망하게 그런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확률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 여기 확률이 4분의 3이거든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 4분의 3이야 요런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4분의 3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그걸 경우의 수를 구하지 않고 구할 수 있도록 문제에서 이제 확률이 4분의 3일 때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해봤는데 4번에 3번 꼴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확률이 4분의 3이구나 하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그걸 확률이 이거야 라고 주지 않는 경우에 이런 표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0번 중 3번 꼴로 근데 확률이 10분의 3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다.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하라는 건 이제 도형 말하는 거예요. 기하적 확률이라는 건 길이나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야. 중학교 때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그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눈 감고 던져도 여기 분명히 맞기는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넓이가 다 똑같이 생겼을 때 그래서 휙 던져갖고 여기에 딱 맞을 확률 그러면 전체 넓이 중에 이 넓이가 4분의 1이니까 아무데나 던져서 맞을 확률은 4분의 1이야. 넓이 전체 넓이분에 해당하는 녀석의 넓이를 설명하는 거 또는 이제 길이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사건을 넓이로 표현했다면 기하적 확률, 원하는 사건을 경우의 수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어떤 시행을 와장창 해봤다면 통계적 확률, 이런 확률들을 만나게 된다더라. 머릿속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확률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구나 하고 이해해두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기본 성질 이런 게 있습니다.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때 이거는 바꾸면 안 돼요. 저 P라는 문자가 확률이라는 기호라서 저 P를 바꾸면 안 돼요. PA
QA, RA 뭐 이렇게 거기에 바꾸면 안 돼. P가 확률이고요. 요 자리는 바꿔도 돼. 요게 사건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A 사건, B 사건, C 사건 여기에 사건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적으면 요건 이제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공집합 아니고 요건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사건 들어가는 자리에 이걸 넣으면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 안에 경우의 수가 한 개도 없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한 개도 없으니까 0. 그래서 얘는 0. 그 다음에 전사건이라고 하죠. 전사건. 모든 경우의 수 분해. 전사건에는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1. 이보다 원소가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사건은 없겠죠. 전사건이면 전부 다 넣은 건데 이보다 많은 건 없을 테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얘가 1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뭐 야 이건 120% 그런 건 그냥 국어적으로 그런 겁니다. 수학 시간에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0. 마찬가지. 확률이 아무리 작아져도 텅 빈 것보다 원소가 더 적은 건 내가 뭐 어떻게 야 다음에 내가 원소 생기면 2개 줄게 뭐 마이너스 2 그런 원소의 개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확률은 0부터 1 사이의 값만을 가지게 된다.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사건이라는 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은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올 테니까 분명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공사건이라는 건 해당하는 게 없는 거야. 해당하는 게 없으니까 어떤 그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사를 던졌을 때 8 이상이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거예요. 해당하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8 이상이 나오는 사건이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죠.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0이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확률이 1이라는 건 이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일단은 뭐 이렇게 그 확률의 의미를 뭐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중학교 때도 했던 거인데 당시에는 그냥 사뿐하게 넘어갔던 얘기 조금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뿐히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사실은 뭐 여기서도 강조할 마음은 없어요. 그냥 듣고 넘어가면 돼요. 2번 일단은 확률에 대해서 차근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 저 주사위를 던졌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때 합이 8인 거. 자, 우리가 사건을 구성을 할 거예요. 합이 8인 사건. 합이 8인 사건은 2, 6 이런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3, 5 이런 사건도 있어요. 4, 4 5, 3 6, 2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합이 8인 사건은 5개가 있어요. 이때 이게 서로 다른 두 주사위니까 2, 6이랑 6, 2는 다른 경우예요. 쉽게 말해서 빨강 주사위, 파란 주사위 있다면 빨강에 2 나온 거랑 빨강에 6 나온 건 당연히 다른 거지. 사진 찍어 보면 얘랑 얘는 다른 시기는 다른 거로 찍은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거랑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 다시 말해서 다른 경우에서 우리가 합이 8인 경우는 5개가 있다. 주사위를 2개 던질 때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지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 모든 경우의 수는 36. 그 중에 합이 8인 거 해보니 5가지. 세어보니까 5가지. 그래서 36분의 5. 계산 못할까봐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뜯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적혀야 되는 건 얘가 언급한 사건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다. 그 원소라는 건 2, 6, 3, 5 이런 걸 말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거 중학생 때도 계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건 그래서 그게 5가 뭔지 36이 뭘 세고 있는 건지 뭐뭐뭐해서 36 총 36개가 뭐뭐뭐해서 나온 건지 이때
서로 다른, 서로 같은에 따라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서로 다르면 26과 62를 서로 같은 이었으면 다시 세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또 들어가면 안 됐던 거죠. 서로 다르니라 얘가 또 들어가서 그래서 5개. 두 번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 합이 홀수, 합이 짝수, 곱이 홀수, 곱이 짝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그때그때 좀 뭐 외운다기보다 그때그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두 수의 곱이 홀수라는 얘기는 두 수가 모두 홀수인 거죠. 주사를 던졌을 때 뭐 콤마 뭐 하면서 나올 건데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 그러면 처음에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오는 거, 뭐 1, 3, 5가 나오면 되겠죠. 처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가지. 여기에 두 번째 주사위에서 이제 홀수가 나오는 거, 또 3가지. 그래서 곱이 홀수가 되는 건 9가지가 있습니다. 홀수 나오고 홀수 나오면 되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 6가지. 그래서 홀수가 나올 확률, 곱이 홀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다. 거기 보면 이제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명확하게 표현해 보는 게 중요해요. 계산은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될 리는 없어요. 근데 뒤로 가면 점점 문제들이 이제 산으로 가면서 막 표현들이 산으로 가면서 그때 가면 이걸 지금 나보고 그래서 뭘 세라는 거야? 뭐 이런 상황들이 온다고요. 그래서 쉬울 때 조금 세보는 연습들이 필요하다. 아직 쉬울 때. 차근차근 경우의 수들을 좀 경우들을 좀 적어가면서 원소들을 직접 적어가면서 표현을 좀 이건 이런 말이야 하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야 좀 더 다양한 상황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중에 내가 뭘 빼야겠다. 이건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표현해본 경험이 좀 필요하거든요. 2-2번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 2-2번 같은 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에서 얘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를 택한대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은 얘의 부분 집합 누가 있냐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중에 뭘 하나 택하는 거야. 이 중에 뭘 하나 택한다. 그러면 얘를 택할 수도 있고 얘를 택할 수도 있고 얘를 택할 수도 있어. 이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러한 사건을 뭐 X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를 택하는 사건 X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2가 택해지는 거 아니면 1, 2가 택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부분집합들 중에 얘를 택하는 사건 얘를 택하는 사건 뭐 이런 결과들을 모아서 얘가 말하는 부분집합 중 하나를 택하는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경우의 수라는 거, 이 X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제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은 거예요. 제 부분집합의 개수가 1, 2, 3, 4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2의 4제곱개가 있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그래서 2의 4제곱입니다. 이 중에 3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 다시 말해서 이 중에 부분집합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 여기에 3이 포함되어 있는
3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 그걸 뭐 Y라고 하면 Y라는 녀석은 저 중에 3이 포함된 게 골라진 3 아니면 1, 3 아니면 뭐 2, 3 뭐 이런 집합들이 골라지는 요것들을 모아서 요 녀석들의 모임을 부분 집합을 택할 때 3이 포함되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는 결국은 저 부분 집합 중에 3이 들어있는 그러한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3이 들어있는 부분 집합, 3이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은 1, 2, 4가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2의 세제곱계가 있겠구나. Y의 원소는 2의 세제곱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이 포함될 확률은 2분의 1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 얘가 말하는 사건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모은 사건. 부분집합에서 3이 들어있는 부분집합이 골라진다는 사건은 뭐 이런 것들을 모은 이러한 사건. 이게 모인 거. 이 모임을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분에 이러한 경우의 수하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일단 처음에만 조금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보면 됩니다. 나중 가서는 이게 좀 당연하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뭐 집합 기호를 이용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몇 개, 이런 거 몇 개, 이러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명확하게 사건이 어떠한 녀석들이 모인 거다. 이렇게 처음에만 조금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서 정말로 부분 집합 중 2개를 택하는 사건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혼란이 오거든요. 부분 집합 중에 2개를 택하는 사건 이러면 얘가 말하는 사건이라는 게 공집합과 1이 택해진 사건, 공집합과 2가 택해진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얘가 말하는 결과물 하나하나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2개를 이렇게 택하는 거면 그러면 X의 원소는 여기 아까 16개가 있었는데 1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그러한 방법을 가질 수만큼 있겠구나. 이때는 이제 2개를 택하는 거니까 공집합 1과 1 공집합을 다시 세면 안 되니까 그냥 2개 뽑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2개로 바뀌면 갑자기 2개로 바뀌면 이제 부분집합 이거 있잖아. 이 중에 2개 택하는 거니까 16씩 2야.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이해가 안 되면 뭘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택하는 게 결국은 이런 것들이다. 그게 뭐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선택의 결과들을 모아서 사건이다. 집합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때 하나하나의 원소가 결국 얘가 이야기하는 결과 하나하나고 그 결과들의 개수가 경우의 수. 얘가 얘기하는 경우의 수들을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이 얘가 얘기하는 사건이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 처음에만 조금 신경 써주면 됩니다. 일단 그래요. 여기까지가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였네. 이 뒷부분부터는 이제 또 그냥 하던 대로 할 건데 일단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이야기다. 이 뒤에는 단순 계산들이라 뭐 그냥 쭉쭉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일단 조금 쉬었다가 그래서 이제 3번 이어서 갈게요. 필수예제 3번 갑시다. 여기부터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쭉쭉 보면 됩니다. 자, A, B, C, D 5명이 있어요. 이 5명이 일렬로 설 때 A와 B가 이웃하게 설 확률. 우리가 이제 보통 문장 흐름이 이래요. 이러할 때 하고 콤마 찍어 줄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5명이 일렬로 서는 거. 여기 이제 모든 경우의 수. 5명이 일렬로 서는 방법의 가지수 5팩토리얼이었죠. 이때
A, B가 이웃하게 서는 거. 5명을 세우는데 A, B가 이웃하게 설 거예요. 그러면 A랑 B를 묶어서 한 명처럼 일단 바라보고 4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A랑 B를 그렇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웃하게 서는 방법은 400 곱하기 2 약분해서 5분의 2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보람이 좀 있죠. 개념으로 보는 것들은 좀 불편하지만 여기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자, 원탁에 둘러앉을 때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A, B가 이웃하지 않게. 자, 원탁에 둘러앉아 5명이 원탁에 둘러앉으면 1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때 A랑 B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원탁에 5명을 깔 건데 A랑 B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웃해도 되는 3명을 먼저 세워요. 3명을 세우는 방법 1 곱하기 2 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A가 여기나 여기나 여기 중에 들어가고 B가 남은 자리에 들어가면 돼.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3가지,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2가지. 그러면 3팩, 3팩 약분하면 4가 남았는데 그렇지. 한 번 더 약분해서 2분의 1 이런 겁니다. 좀 이따가 한 번에 연습해보고요. 일단 바로 넘어갑시다. 필수 예제 4번. 자,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 여기서 3개를 동시에 꺼내. 여기서 3개를 동시에 꺼내. 이때 모두 축구공. 이제 모든 경우의 수. 일단은 모든 경우의 수. 3개, 4개, 5개, 총 12개네요. 12개 중에 3개를 꺼내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게 모두 축구공이 나오는 거. 축구공 중에 3개를 꺼내는 그러한 경우의 수. 3개를 꺼내는데 축구공 나오는 경우, 그러한 확률. 그러면 3개를 꺼내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 축구 꺼내는 5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다. 12, 11, 10, 3, 2, 1. 5, 4, 3, 3, 2, 1. 위아래에 3, 2, 1을 곱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4, 3, 12. 5로 한 번 더 나오면 22분의 1인가 봐요. 자, 두 번째. 농구공이 2개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공을 분명히 3개 뽑겠다고 했는데, 농구공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하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3개 뽑을 건데 농구공이 2개 나오게 하려면 농구공 2개랑 다른 거 1개를 뽑아야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경우의 수를 셀 때 모든 경우의 수는 당연히 12개 중에 3개를 뽑는 그런 경우의 수겠죠. 얘가 원하는 건 농구공이 2개 나오는 건데 3개를 뽑는데 농구공이 2개 나올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없지. 3개 뽑으면 뭐가 3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사실 농구공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 다른 거 하나 내가 알아서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3개를 뽑을 거고요. 농구공 4개 중에 2개를 뽑고 뭐뭐 하고는 곱하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면 농구공을 2개를 뽑는데 이렇게 2개 뽑는 거랑 이렇게 2개 뽑는 거, 이렇게 2개 뽑는 이런 경우 각각에 대해서 다른 거 배구공이나 축구공 8개 중에 하나를 더 뽑아야 되니까 뽑는 경우의 수가 각각 81개만큼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를 해줘야 된다더라.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나눠줄까? 55분의 1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략이 되어 있을 때가 종종 있다.
어쨌든 3개를 뽑아야 되니까 나는 총 3개가 나오도록 만들어 놔야 되고요. 얘가 관심 있는 거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내가 알아서 잘 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알아서 잘 부분이 그 일반 사람의 상식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을 하기 좀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잘해. 알아서 잘해요. 잘하면 됩니다. 설명하기가 어렵네. 일단 그렇습니다. 필수 예제 5번.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총 11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흰 공이 몇 개 들어있고요. 검은 공이 몇 개 들어있고, 총 11개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임의로 2개를 꺼내서 보고 넣고 했더니 11번에 2번 꼴로 모두 흰 공이었다. 11번에 2번 꼴로 모두 흰 공이었다. 내가 해봤는데 11번 중에 2번이 흰 공이었다. 정확히는 이렇게 1100번 중에 200번이 흰 공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걸 보고 모두 흰 공일 확률이 11분의 2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런 걸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고요. 해보니 그렇더라. 11번에 2번 꼴로 모두 흰 공이었다. 모두 흰 공 나올 확률이 11분의 2다. 자, 그러면 내가 직접 구해 볼 겁니다. 모두 흰 공일 확률을 내가 직접 구해 볼 거야. 11개 중에 2개를 꺼내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흰 공 나오는 거. 흰 공이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흰 공 X개라고 치면 X개 중에 2개 나오는 경우의 수. 이게 흰 공이 2개 나오는 경우의 수. 모두 흰 공 나오는 경우, 모두 흰 공 나올 확률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분의 모두 흰 공 나오는 경우의 수.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 그래서 11, 10, 2, 1, x, -1, 2, 1 위아래에 1을 곱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11 곱하기 10분의 20. 그러면 x가 5겠구나. 흰 공이 5개 들어있던 거야. 흰 공이 5개 들어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2개를 꺼내면 11분의 2의 확률로 흰 공이 2개씩 나오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보고 얘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구나 하고 알아낼 수도 있겠다. 이런데 이제 통계적 확률 이런 가치가 있대요. 그럼 가보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밑에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봅시다. 아까 뛰어넘어온 게 문제 3부터였던 것 같아요. 3, 4, 5를 좀 풀어봅시다. 4-2는 같이 봅시다. 아이고. 우리 머릿속을 탈탈 타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원순열입니다. 회전하여 같은 것을 하나로 본다. 이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더라?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중복순열인가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중복순열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게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순열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회전하여 같은 것을 하나로 본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딱 봐도 같은 게 있어. 또는 이제 같은 걸로 취급되는 게 있어. 중복조합은 방정식의 해 개수를 물어보는 상황, 이런 걸 만났을 때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걸 벗어나는 것들은 다 그냥 손으로 띄는 거예요. 보통은 다 띄는 거야. 보통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하면 되는데, 대놓고 x, y, z를 더해서 10이 되는 그러한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그게 3H10이었어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이건 이제 자연수,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양변에서 1씩 빼서 3을 뺀 게, 7이니까 뭐 3H7 하고 가야 되는 뭐 그런 이제 범위가 걸려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의미 아닌 정수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3개 중에 10개를 뽑는다와 같은 3H7이었다. 모든 경우의 수는 이거였고요. 순서쌍들이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 이거 개수만큼 있을 거고. 그래서 x가 2일 확률. 자, x가 2일 확률이라는 얘기는 x가 2인 경우의 수죠. x가 2인 경우의 수는 둘이 더해서 8이 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건 이제 2H8. 08부터 8년까지 9개입니다, 사실은. 2개짜리는 중복조합보다 그냥 세는 게 더 빨라요. 08부터 80까지, 0부터 8까지 9개입니다. H는 둘이 더하고 1 빼서 12씩 10. 그러면 12, 11, 2, 1.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2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자, 요거는 중복조합이 기억이 나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거는 미지수 걸어서 빨간 구슬의 개수 n개 미지수 걸어서 풀면 뭐 될 것 같아요. 요건 잘하고 통계적 확률도 봤는데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였어요. 집에 가서 해보고 문제 부족하면 유형편도 조금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조금 뭐 연습이 부족한 느낌은 드는데 유형편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확률까지 정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습할 걸 조금 더 주든가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일단 뭐 덧셈 정리로 넘어갈게요. 자, 확률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확률이라는 건 모든 경우의 수분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경우의 수가 뭐였냐면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집합이죠. 사건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사건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했다. 모든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사건의 원소의 개수.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A라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 요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 확률, 일반적으로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 분의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원소의 개수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집합에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 놓은 게 좀 있었거든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걸 한번 빼면 됐었어요.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다. A의 여사건의 확률, 다시 말해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건 모든 경우의 수 분의 A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전체에서 A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뺀 게 A의 여사건이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을 1에서 빼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A의 여사건의 확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해보면 뭐 이러한 방법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일단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얘입니다.
다른 경우에도 뭐 보통 다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그때 이제 그 뭐 문제를 풀면서 갑자기 필요한 게 생기면 저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필요한 거 갖다 만들면 돼요. 일단 집합 공부했던 것들이 날아가지 않았다면 다 만들 수 있을 거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확률 가지고 만들어 놓는 어떤 덧셈 정리라고 하는 뭐 녀석도 결국은 얘가 이거야. 그래서 요 합집합을 이제 뭐 더하기처럼 생각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겹치는 녀석은 한번 빼줘야 돼. 만약에 배반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이게 공집합이면 원소가 0개니까 얘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 배반 사건이라면 A와 B가 배반 사건일 때 확률은, 결국 합사건의 확률은 그냥 A랑 B를 확률을 더하면 되겠구나. 뭐 외우는 건 아니고요. 이해를 하는 거죠. 내가 세보니까 뭐야 겹치는 게 없네? 그럼 이것만 하면 끝이야.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뭐 갑자기 이거는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어. 배반 사건 이구만. 뭐 그렇다면 공식이 달라. 뭐 그런 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막 외운 걸 쓴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다. 이렇게 더하고 교집합 빼야 되는데 교집합이 없네? 그러면 뭐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거기 막 배반 사건이면 뭐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딱히 나한테 안 알려줘도 내가 알아서 잘 하면 되죠. 뭐 일단은 그래요. 자, 필수예제 6번.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일단은 이걸 보여주고 이렇대요. 이때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A가 일어날 확률 10분의 3, B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0분의 3. 자, 근데 얘는 요 부분은 C를 묶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요. C를 이렇게 분배해주는 느낌으로 가는데, 이때 분배를 할 때 합집합에도 분배를 해서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교집합이었으면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고쳐주는 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얘는 얘랑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A 합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0분의 3이었으니까 A 합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7인 거예요. 그런데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 뭐 이런 거니까 이거를 내가 구해야 되면 나머지들을 채워 넣으면 10분의 7은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5 빼기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다. 그러면 10분의 1인가요? 얘는 10분의 1이야.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얘는 A와 B가 아닌 거의 교집합. 그래서 A인데 A가 일어나는데 B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A는 일어나는데 B는 일어나지 않는 거. 이렇게. 그러면 얘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A에서 얘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겠다. A가 10분의 3이었으니까 10분의 1을 빼서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막 일단 또 뭘 또 막 이거는 문제가 아주 쉬울 때만 이렇게 푸는 거고요. 이게 이 산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A, B, A 교집합 B 이런 것들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뭐다? 사건은 집합이죠.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수직선, 절표평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A가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3이다 라고 했을 때 저 A라는 집합을 뭐 원소가 없으니까 뭐 전체 집합이 뭐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전체 사건이 여기 10분의 2분의 10분의가 있어서 전체 사건에 원소가 10A에 들어있다고 칩시다. 전체 사건에 원소가 10A에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 사건에는 원소가 3A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이 10A분의 3A, 10분의 3인 거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B라는 집합에 원소가 5A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5, 2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얘 A가 아니고 B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 이 바깥쪽, B가 아닌 거, 이 바깥쪽. 그러면 여기에 3A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7A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5A개니까 그럼 여기가 2A. 그래서 7A.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4A개 들어있는 거야. 이러고 나면 10분의 1. 이런 거 물어보면 A 교 B의 여집합 여긴가? 그러면 5분의 1. 이런 거 물어보면 A의 바깥쪽과 B를 합집합을 해? 5분의 4. 그래, 이런 것들을 집합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집합을 이용해서 설명하는데 일단은 왠지 모르겠지만 서술형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아요. 수학적으로 하나도 오류가 없는데 서술형 답안에 인정이 되지는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술형을 해야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문제 정도 설명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연습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푸는 데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게 풀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해결을 볼 때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좀 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좀 편할 거고요. 요령이 조금 뭐 있다면 어차피 몇 번 하다 보면 느끼게 되겠지만 어차피 A는 날아갑니다. 처음부터 A를 굳이 안 적어도 이따 치고 안 적는 거예요. 10분의 2분의 10분의니까 전체를 그냥 10개라고 치면 원래는 A가 붙어야 되지만 전체를 10개라고 치면 여기 3개, 여기 5개, 바깥쪽에 3개. 그러면 여기 7개가 있어야 되니까 5개. 그럼 여기 2개, 여기 1개, 여기 4개 채워놓고 푸는 거죠. 2개짜리는 그나마 좀 나아요. 3개짜리들은 저런 식으로 계산하기가 정말 많이 복잡하거든요. 너무 뻔하게 딱 공식하고 똑같은 거 빼고 공식하고 똑같은 건 공식으로 푸는 게 낫긴 한데 조금만 비켜나가면 사실 계산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내는 게 좀 더 많이 추천. 그래서 남은 상황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할 겁니다. 아까 이렇게 쭉쭉쭉 P 어쩌고 해서 설명했던 건 이제 처음 한번 보여준 거고요. 가끔 한 번씩은 하겠지만 보통 이런 문제들은 A집합, B집합을 다시 구성을 해서 몇 개 다시 구성을 해서 그릴 겁니다. 아, 맞다. 난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는데 문제를 풀으라고 했더니 막 이러고 있어. 10분의 3을 적어. 10분의 3이 뭡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표현한 건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전체 사건들 적고 있는 거고 여기에 적어야 하는 숫자는 원소의 개수 적어야 되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3이라는 얘기는 전체 사건의 원소가 10개 있다면 A라는 사건의 원소가 3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여기 지금 개수 적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10분의 3 이런 거 적으면 진짜로 그거는 그 수학적인 개념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풀긴 풀더라고. 그렇게도 풀긴 풀더라고. 뭐 독자적인 방법을 뭐 생각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랄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설명하기가 조금 난감해집니다. 그렇게 풀어도 이거 이렇게 해도 사실 되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요건 아무래도 누가 태클을 걸었을 때, 야,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 푸는 기술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근데 솔직히 분수 계산이 편하지도 않은데, 굳이 10분의 3을 적을 이유는 없어 보여.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보통 이제 최소 공배수 정도 잡아서 가면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여기 이제 개수 매기는데 여기 2분의 1 막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개수 적으라고 했는데 여기 2분의 1이 나왔네. 사실은 이게 원래 모습이죠. A가 원래는 뭐 2나 뭐 4 뭐 이런 게 들어갔었어야 이게 정수로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가 풀다 보면 분수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걸 A를 안 달고 풀면 분수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본래 개수를 정확하게 적을 때, 이런 식으로 적을 때 여기에는 분수가 원래 안 나와야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2분의 3A 뭐 이럴 수 있지. A가 양수 짝수인가 보지.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수 하나하나는 개수여야 한다. 우리가 사건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들이어야 된다. 내가 전체 집합의 개수를 임의로 정하고 들어가도 좋다. 정확한 건 이제 A를 걸어야 되지만, 근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미지수를 써야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전체를 정하고 가는 게 좀 더 많이 있는 일이다. 한두 개 더 볼게요. 1번은 안 해줘도 될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자, 합집합의 4분의 3 P의 A가 PB의 2배, 확률이 2배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2배라서 그렇겠죠. 여기가 X개, 여기가 2X개. 이게 A, 이게 B. 전체를 4개라고 치면, P의 A 합 B는 전체분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게 4분의 3이래요. 그러면 X가 1이야. 여기 1개, 여기 2개, 그럼 밖에 1개. 나한테 물어본 게, 여기야? 4분의 1. 자, 6-2번. 10분의, 20분의, 20분의 전체를 20개라고 둘까요? 교집합의 1개. B가 아닌 부분에 10분의 7, 20분의 14. B가 아닌 부분에 20분의 14. 그러면 B의 20분의 6. B가 20분의 6. 그럼 여기 5개. A 합 B가 20분의 9. 여기 9개. 그럼 여기 3개. 그러면 밖에 11개. 됐네요. PA는 20분의 4. 이런 겁니다. 6-3 하나 해봅시다.